자, 가장 중요한 순간. 야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번에 홈런을 꼭 쳐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꼭 홈런을 쳐야만 한다는 생각에 공을 따라가다가 야구 빠따를 허공에 휘두르게 됩니다. 마음이 급해진 거죠. 만약 진짜 프로 선수라고 한다면 기다릴 겁니다.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공을 기다리겠죠.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공의 구질을 고르고 기다리는 선수.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건 자신감에서 나오겠죠. 이 자신감은 판단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관중들의 환호성, 긴박한 이 상황 속에서도 냉정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내리는 판단은 이성에서 나오는데, 이 이성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근본은 몸, 육체, 바로 이 신체. 이성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몸이 살아남는 것이고, 이 생존 활동을 위해서 거드는 게 바로 이 이성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신체 활동을 가장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잡한 생각을 밀어내서 고요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고요한 상태가 바로 스틸리스입니다. 앞에 영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는 법, 마지막 부분에서 여유를 찾는 방법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사람들은 무언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계속 배우고 일을 하고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뉴스도 보고 SNS도 보고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거는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를 타고 주변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업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사람은 기차에 타자마자 잠을 자요. 옆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목적이 부산 가는 데 있으니까. 그런데 여행을 가는 사람은 어떤가요? 너무너무 빠른 거죠. 이 풍경을 봐야 하는데 너무 빠르죠.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주변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것을 봐야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자기계발해야 하고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빠르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멈추라는 겁니다.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봐야 뭐가 보이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달리면 너무 빨리 달려가서 아무것도 못 찾게 돼요. 막상 목적지에 도달했는데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돈은 돈대로 쓰고 지식만 늘어난 거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아실 거예요. 체구가 작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싸움이요. 싸움 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갑옷과 무기를 챙겨주는데 다윗은 거부를 하죠. 내 몸에 맞지 않아서 오히려 나가서 더 불편해서 질 것 같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약점과 장점을 모두 알고 있어서 맨몸으로 전투에 나가서 다들 알다시피 나가서 이기게 된 거죠. 급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살아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내 판단이 부정확하니까 다른 사람 판단을 믿으려고 한 거죠. 서로 갖고 있는 자원이 틀리니까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내려주는 조언이 나에게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다윗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 나가는 거랑 똑같죠. 빨리 성공을 해야 하고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을 만큼 돈을 버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불타오르는 욕망이 번아웃을 만들어내죠. 하얗게 불태웠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선은 냉정한 판단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앞에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집중할 곳에 집중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될 일들은 몸만 움직이고 머리를 비워야 하죠. 뼈 빠지게 노력하는 건 성공이 아니라 고문이고 노동일 뿐이에요.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멈출 거다? 아니죠. 그만큼 올라갔으면 그 성취감에, 아니면 더 늘어난 직원들 때문에 또 더 미친 듯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실컷 잘 수 있다고 독촉하는 이 문화. 그러면 진짜 죽어요. 중요한 건 판단력이 흐려지죠. 아무리 대박 아이템이라고 해도 단기간 내에 승부 보려고 미친 듯이 일하지 말아야 해요. 잘 만큼 자고 주말에는 쉬어야 하고, 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야지 정확한 판단력이 생기는 거죠. 운동선수 마이클 펠프스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1등을 하기 위해서 너무 고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수영선수를 그만뒀다가 나중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다면 노력이 아니라 그 방법이 틀린 거지, 노력의 양에서 문제점을 찾으면 안 돼요. 이럴 때도 노력만 할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하면은 결국엔 자기가 뻗어버리죠. 차라리 규칙적으로 잘 만큼 자고 하는 게 맞다는 게 스틸리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시기와 분노 때문에요.
남들에게 지기 싫어서, 아니면 쟤보다 내가 더 성공해야 해. 이런 거죠. 스포츠에서 이런 경우가 많죠. 특히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경우에도 상당히 젠틀한 신사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던의 승부욕의 근원에는 분노가 많아요. 이건 여러 유튜브에서도 확인되는데, 상대팀의 다른 선수가 무시하는 말을 하면 미친듯이 슛을 쏴대는 그런 일화가 많아요. 우리나라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마이클 조던이 맥 브러스트라는 선수를 팔꿈치로 찍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일도 있어요. 결국에 그 선수는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됐죠. 분노가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더 중요한 건 자기가 목표한 바에 다다르지 못하면 이 흥분을, 이 분노를 참지 못한다는 거죠. 타이거 우즈도 시합 중에 그런 승부욕 때문에 골프채를 집어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조던이나 우즈는 재능까지 받쳐주니까 성과가 나온 극히 드문 일부의 사례지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스포츠가 아니라 사업이라는 부분에서는 정확한 스코어가 나오지도 않고 빠르게 보상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발목을 걸어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도 차분하고 냉정한 이 스틸리스 상태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을 하고 1등을 한다면 괜찮아질까요? 타이거 우즈의 사례를 본다면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되어서 자기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도 자기의 이 성향을 통제를 하지 못해서 여러 불륜 관계를 저지르게 되었죠. 타이슨도 그랬고요. 자, 이 117쪽 이쪽 부분에서 본다면은 타이거 우즈가 왜 어릴 때 골프를 잘 치게 되었는지 나와 있어요. 이 재능은 사실 아버지의 불륜이나 폭언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일화가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 책은 제가 106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일본의 궁도명인 아와 겐조의 이야기. 활쏘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잘 익은 과일이 가지에서 떨어지듯 활이 내 손에서 떨어질 때까지 시위를 당기라고 말한 게 전부였다. 이것이 바로 무심. 머릿속에 어떤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오직 손의 감각에 의지해서 꽉 찼을 때 손을 놓으란 것이죠. 그의 제자 한 명에게 네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네 마음속에 고집스럽게 자리 잡은 의지다. 기술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있었던 까닭, 그가 추구했던 기술을 제대로 통달하지 못하고 있던 까닭은 바로 이 억지스러운 의지,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은 욕구, 모든 일의 과정과 일정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싶은 욕구에 있었다. 우리가 그림이나 책, 악기 같은 걸 배우는 걸 어려워하는 게 이 잘해야 한다는 욕구, 똑같이 따라해야 된다는 이 욕구, 이 욕구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이 가르침인 거죠.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화살이 관역에 명중한다는 건 머릿속에 아무런 목적도, 에고도 없는 상태, 즉 자신을 완전히 버린 상태, 어떤 말로 표현하든 간에 이러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표면적인 증거이자 확인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바로 고요다. 뭔가를 더 많이 원할수록 특정 결과에 더욱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일을 성취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느낀 적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분노와 마음의 어지러움이 혼란스러워져서 그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점점 성취가 어려워지게 되죠. 너무 결과에 집착하고 빨리 이루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아와 겐조는 관역을 명중시킨 제자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연습해라 라고 다그쳤다고 합니다. 이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냥 머리를 비우고 계속 반복 행동, 그리고 제자들이 더 많은 걸 가르쳐달라고 하자 그런 것들을 물을 시간에 그 시간에 연습을 더 해라 라면서 그는 제자들이 배우는 과정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길 바랬다. 궁도에 관한 고정관념을 버렸으면 했다. 취권하고 똑같죠. 취권을 배울 때 취권을 배우고 싶어서 들어갔더니 빨래만 시키고 뭐 이불 털기만 시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싸움을 해보니까 그 기술들이 결국에는 그 과정들이 결국에는 무술의 고수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었지 어떤 비법서가 있지 않았다라는 그 가르침하고 똑같은 거죠. 제 영상 보는 분들은 대다수가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할 겁니다. 나는 게임 영상이나 몰래카메라 같은 쓸데없는 영상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식을 배우고 있어 라고 다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생각해 봐야 할 게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지식, 과연 정말 필요한 지식인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일, 이 개념을 깨달아야 해요. 남들이 돈 잘 번다고 해서 하게 되는 일은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되지도 않고 하다가 막히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의지를 하거나 포기를 하게 돼요.
내 의지에서 시작된 일은 막히면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게 되죠. 그리고 보상이 나오지 않아도 계속해서 결국은 자기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얻는 게 진짜 지식인 거지, 영상이나 강의, 책 등에서 내 직업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맨 위에 카드를 클릭해 보시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상, 애쓰지 말라라는 영상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내용을. 그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